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박사님 오늘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우리 사회가 요즘 뭐 너무 시끄럽죠. 네, 뭐 시끄러워요. 이렇게 시끄러운 모든 시끄러운 것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회 적폐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폐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적폐가 자세히 무엇인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적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쌓일 적자예요. 그다음에 폐는 이제 폐단할 때. 그러니까 이 폐단이 오랫동안 쌓여서 있었던 거를 적폐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예. 그러면 쌓일 족 예. 그리고 폐단할 때 폐. 배단할 땐 폐. 예. 네,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나쁜 폐단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적폐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면 거예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예. 한국에도 적폐가 있죠? 예, 그리고 있죠. 어떤 적폐가 있는 건가요? 이거 오늘 이제 할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5대 적폐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적폐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 5가지 적폐는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적폐예요. 자, 먼저 하나씩 한번 네,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죠. 제일 먼저 요즘 우리 사법적폐 얘기 많이 하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뭐 요즘 사법적폐, 뭐 검찰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럼 이게 왜 적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할 때 가장 썩은 곳이 뭐냐고 물으면은 공찰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데 정치. 아니 정치가 가장 썩었다고 하죠. 근데 정치는 많이 썩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는 되게 깨끗해요. 정치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정치는 되게 썩었댔는데 그 이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지나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여야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어떻게 돼? 적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썩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성향의 정당이 50년을 이렇게 장악을 했으니까 당연히 폐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그 50년 만에 정권이 여하고 야가 한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문제됐던 거를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10년간을 또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한 번 바뀌었잖아, 여야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잘못된 것들은 다 돼갖고 뭐 많은 사람이 감옥을 가고 이러는데 9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여야가 또 한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뭐 대통령까지 감옥에 다 이렇게 가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정치는 여야가 3번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권력형의 비리가 일어나면 감옥에 간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치권은 더 이상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옛날보다 감옥에 가니까. 가니까. 두 번째로는 정치를 하는데도 옛날에는 고무신 정치라고 그랬어요. 막걸리 정치. 그거 뭐야? 그 고무신 하나 선물 주고 막걸리 사주고 이랬는데 투표해주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뭐 정치를 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많이 정치인들이 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 정치에.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정치는 어떤 측면에 지금 되게 깨끗해졌어요. 좀 많이 깨끗해졌어.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사법적폐. 네.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일제시대 때 120년 전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의 일제시대 때 이 검찰의 행태가 경찰의 행태가 지금도 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이 성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 권력을 갖고 거기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소를 혼자만 이번에 물론 이제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져 갖고 일부 바뀌지만은 한 120년 가까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쌓일 적자. 그러니까 115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0년이죠. 1910년부터 한다면은 110년 전 일본에 있던 검찰 제도가 지금의 검찰 제도까지 큰 틀에서는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정치는 세 번이 바뀌었는데, 여야가 바뀌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는 검찰은 바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 검사 동일체 이래갖고 뭐 좀 나쁘게 한번 얘기할게요. 네. 건달들이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똑같은 거죠. 그냥 뭐 자기네 나름대로 힘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사법 그 검찰에 있는 사법 적폐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사법적계 해결의 이제 첫 번째 신호가 뭐예요? 스스로 그 검찰에 관련 개혁을 안 하니까 공수처를 만들어 갖고 기소 독점주의를 어떻게 하죠? 기소를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검사들은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 검사를 왜 잡아 자기네 스스로가 동료들을 안 잡아 넣으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그 장관 있잖아요. 네. 그거 못 잡아요 그러면. 못 잡아요. 근데 이제는 왜 그러냐, 모든 걸 법정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소를 해야지만이 법정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소를 누구만 할 수 있다? 유일하게? 검찰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한 110년간 똑같은 형태로 이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적폐다, 사법 적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사법 적폐가 뭔지 이렇게 잘 몰랐었어요. 그 박사님께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여와 야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서로 간에 견제를 하잖아요.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견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적. 권력은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적폐가 이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교육 적폐, 거기는 사학 적폐. 사학 적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사학 비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학도 말이에요. 우리가 120년 전에 대충 뭐 120년 요 무렵 때 이제 우리 고려대학이나 뭐 이 연세대학 이런 대학들이 배제대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배제학당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거기는 개인. 그러니까 개인 사학이니까 그냥 대대로 이렇게 물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런데 그 정부 지원은 지원대로 가면서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그 사학을 만들 때는 민족 교육을 하려고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민족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뭘 하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그러면 있잖아요. 예, 국립대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사학비리. 그 국립은 개인. 말고 개인 사학. 이 사학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각 대학마다 유보금, 적립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학자금을 내게 되면은 이걸 갖고 뭘 해야 돼요? 보다 연구를 많이 할 수,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시설을 좀 늘리고 보다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장학금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정립만 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백억은 기본이고 사학 보면은 몇천억의 이 적립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갖고 이제 뭐 공사비가 100원이 들어가면은 150원 들어간다고 해갖고 50원 뒤로 빼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학 비리도 역시 이 적폐 이 바뀌지 않으니까 견제할 그래서 수 하나 있는 질문할게요. 혹시 옛날에 재손실의 딸 정유라 그 사학 비리 때문에 드러난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학 비리가 되게 또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요즘 이제 가장 그 말썽이 많은 언론 적폐. 언론 적폐. 자유니까. 자유니까. 근데 자유니까. 문제는 이 언론 적폐도 왜 이게 적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이게 몇백 년, 참, 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언론이 사주가 안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갖고 있는 게 이 적폐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 사회를 견제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라 언론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폼 잡아도 너는 5년 있다 갈 사람이야. 우리는 100년간 버텨왔는데 앞으로 그 100년간 계속 가는 거야. 이러니 그래서 견제하더라고요. 그 언론 적폐는 국민이 필요하는 정보가 아니라 예. 고짓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잖아요. 아니 뭐 거짓 정보 반드시 거짓 정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거. 권력화가 돼 갖고 우리가 이제 뭐 원래 언론의 기능은 크게 보면은 이제 저널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보를 그러니까 제공하고 제공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뭐 이 비리가 있고 이런 거를 파헤쳐 갖고 못하게 사회를 권력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언론인데 지금 이 적폐 언론들은 자기네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황제다, 밤의 권력이다. 낮에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하지만은 나는 너네들을 이 필담을 통해 갖고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뭐 이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같으면은 잘하는 거는 기사를 하나도 안 쓰고 못하는 기사만 계속 써갖고 사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든지. 그게 또 다른 하나의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상이 종종 일어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데 맞아요. 그게 이제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의 적폐 현상으로 돼갖고 권력화가 돼간다. 그렇군요. 하나 또 그러면 다섯 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언론 적폐, 교육 적폐, 사보. 검찰 적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는 이제 이 정보 적폐. 정보. 그 정보 적폐는 이제 국정원을 얘기합니다. 그거 이제 완전 국가 차원. 이제 이 정보 독점이죠. 뭐 그거는 이제 독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국정원은 많이 맑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맑아진 이유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일체 국내 정치에 관여를 못하도록 하고 국내 정보를 수집을 못하게 했어요. 단 이제 국내에서도 뭐 간첩이라든가 이런 정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 국정원 옛날 안기부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국내 정치인들의 비리만 잡아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비리 잡아갖고 계속 이게 쥐고 있고 까불어? 뭐 너 까불면은 이거 뭐 이게 적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국가 산업의 정보를 보호하고 또 우리 애국의 좋은 정보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뭐 우리가 북조선에 특히 관련된 정보들을 갖고 우리가 뭐 우린 방공주의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관련돼 갖고 대북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까지는 이 적폐 현상에 의해서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해갖고 또 다른 제3의 권력으로서 존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이제 옛날에는 일방식 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그 지금 말하는 이 보수 쪽에 관련된 사람 측면에서만 정보를 수집을 해갖고 그거를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쓰거나 이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 갖고 완전히 물갈이를 해버렸죠. 뭐 이 호남 인맥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또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 번 또 엎어지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한 번 엎어져 갖고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이 지금 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게 뭐가 되죠? 적폐 현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적폐가 이제 바로 이 경제 적폐예요. 경제. 예. 지금은 이제 이 경제 적폐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편이 옳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대기업에서는 경제 적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제 적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인가요? 아니, 기업의 어떻게? 구조 문제죠. 기업의 구조. 아, 기업의 안에? 기업의 구조 자체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 기업 구조 지금 삼성 같은 데가 기업 구조 문제 때문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감옥을 가느니 안 가느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전체 지분은 얼마 안 돼요. 이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약 한 3~4% 정도가 돼요. 그걸 갖고 96%, 97%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배 구조를 이상하게 만든 거죠. 막 이렇게 모기업을 하나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갖고 또 합병을 시켜 갖고 이 기업이 저쪽에 이 CD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을 다 지배를 하고 3% 지배를 갖고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집단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국은 안 그래요. 애국은 전문 경영인들로 해갖고 주주는 그냥 배당금만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뭐 경영을 잘 못하면 주주들이 모여갖고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MS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무슨 지금 거기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은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업 구조는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이 기업 구조인데, 물론 뭐 이 독립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독립자금을 많이 낸 LG라든가 이런 양호하고 너무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 대기업들은 그런 어떤 재벌의 구조를 가지고 지네끼리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종이가 우리가 많이 쓴다 이러면은 지네가 뭐라 하죠? 셋째 아들은 또 종이 회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셋째 아들 것만 샀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망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그걸 어렵죠.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의 이 구조는 아직까지도 이 완전한 적폐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 벗어날 수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벗어날 수 있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재벌의 그 구조 자체를 이렇게 변혁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노조가 거기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옛날에 삼성에서 지금 또 노조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만들기로 그러니까 했어요. 옛날에 없는 걸로 없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에 노조도 없고 이러니까 항상 견제를 하는 곳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썩게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썩게 돼. 근데 그게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씩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썩어버리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폐. 그러면 박사님 우리 앞으로 예. 그 적폐들 여러 5가지 있잖아요. 그 정산이라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화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민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이 깨어 있지 못하면은 그 뭐 이게 적폐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거예요. 봐봐요. 국민이 어떻게 깨어 있는 건지 언론이 적폐가 있는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사법 적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검찰의 무소불위의 힘을 썼지만은 뭐 지난번에 사법 적폐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갖고 촛불을 들고 전 국민이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사법 개혁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적폐는 스스로가 고치려고는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폐단이 그 당사자는 되게 편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불편할 따름이죠. 우리가 뭐 국정원에서 우리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좋겠죠. 근데 우리 자료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고. 뭐 늘 그런 거예요. 뭐 대기업들도 자기네들끼리 계속 아들, 손자, 손손자한테 계속 물려주면은 지네는 되게 좋죠.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배당금을 받는다거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이 민들이 깨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외친다라고 하는 거는 깨이게 만들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낼수 있는 방법이 혹시 문제가 있느냐. 있으면 항상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침묵이 절대 금이 아닌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언론이 하도 이렇게 족배니까 믿음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검사 그 동아일보 건도 어떻게 됐어요? 깨어있는 시민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왜 나를 유시민 장관의 문제가 되는 거를 자꾸 없는 거를 부르라고 하느냐 해갖고 시민들이 깨어있으면은 그런 기레기 같은 언론이 검찰하고 이 양적폐가 합동으로 해갖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깨트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민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시민이 깨어 있으려면은 바른 역사 인식을 그쵸. 갖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 결국은 우리가 역사는 미래의 창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 되려면 역사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저도 지금 역사 배우고 있고요. 이제 족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예. 저는 그 사법 족배만 알고 있었죠. 예. 언론하고 다른 거는 몰랐었어요. 교육 적폐, 예. 정보 적폐, 경제 적폐 다 적폐. 그러니까 두 개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몰랐었어요. 너무 얘가 많이 예. 있어요. 또 많이 있어요? 예. 솔직히 러시아에서 또 족배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 다 지식은 쌓이고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그 족배 정상화에 도움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박사님 모시고 다시 만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